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품질관리 기술사 통계적 품질관리 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9장 신뢰성공학 관련한 제33강으로서 신뢰성공학 5에 해당되는 스트레스 강도 모델, 그다음 보존성, 가동성, 그리고 FMEA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스트레스 강도 모델 및 안전계수에 대한 내용부터 봅니다. 부품이나 제품은 항상 열화나 고장 원인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스트레스, 즉 응력을 받게 됩니다. 열화할 때 열화 이게 다양한 한자가 있는데, 열화는 적을 소자에다가 힘력자가 밑에 있는 고열자를 씁니다. 이 스트레스를 분류해보면 그 제품을 움직이고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부득이 가해지는 스트레스, 즉 전구에 가해지는 전력 등, 즉 기능 스트레스와 외부 환경으로부터 가해지는 환경 스트레스, 진동이나 온도 등으로 나뉘어집니다. 제품의 고장은 스트레스가 제품의 강도를 초과했을 때 일어납니다. 이 관계가 그림 9.15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림 9.15는 스트레스 강도 모델입니다. 가로축을 시간경과 세로축을 스트레스 및 강도라 봤을 때, 이 강도 분포가 원래 이제 이 분포인데, 이것이 시간이 경과되면서 점점 강도가 연로화되어 가지고 이 강도가 떨어지도록 돼 가지고 분포가 이와 같이 되는데, 한편 이 스트레스 분포가 계속 가해지고 있다 이겁니다. 스트레스 분포입니다. 근데 초기 사용 개시점에서는 안전 여유가 있어 가지고 이 분포와 이 분포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어서 점점 강도가 열화됨으로 해서 이 스트레스 분포가 겹치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 겹치는 부분이 바로 분포가 겹치는 부분으로서 고장이다 하는 겁니다. 이 스트레스 강도 모델은 재료역학적, 즉 물성론적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앞에서 취급된 직렬 모형과 병렬 모형은 부품의 구성론적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강도 모형에서는 제품의 고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스트레스 강도의 차이, 즉 안전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지나치게 크게 잡으면 필요 이상으로 튼튼해지고 경제적으로 낭비가 따르게 됩니다. 스트레스 강도 모형에서의 불신뢰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도 열화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강도보다 커졌을 때 일어나므로 스트레스와 강도 분포가 겹치는 부분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강도나 스트레스는 각각 어떤 분포에 따르는 확률 변수이므로 어느 순간에 있어서의 강도와 스트레스 차를 생각하면 이 차이 또한 하나의 확률 변수로서 어떤 확률 분포를 하게 됩니다. 강도를 S로 하는 것과 스트레스를 Q로 한 이것이 각각 독립적으로 전기 분포에 따르고, 강도의 분포인 평균 뮤S 분산 시그마 S 제곱이 전기 분포, 스트레스는 또 평균인 뮤Q 분산이 시그마 Q의 제곱인 전기 분포를 한다고 가정하면, 강도와 스트레스 차 데비에이션 D 이꼴 S-Q로 된 분포는 평균이 뮤D 로서 뮤S-뮤Q 이고, 표준편차 시그마 D는 루트 시그마 S 제곱 플러스 시그마 Q 제곱으로 되는 전기 분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D가 0보다 크다고 하면 제품에 살아있게 되고, 제품 신뢰도는 다음 식으로 구해집니다. 신뢰도 RT는 D가 0보다 크게 될 확률이다 로 되고, 이는 인테그랄 0에서 무한대까지 이 식은 전기 분포의 확률 밀도함수를 나타내는 부분인데, 안에 있는 부분이 루트 2파이 한 값에다 곱하기 시그마 D분의 1
로에서 구해지는 값에다가 곱하기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2분의 1 괄호 열고 시그마 d분의 1 t 마이너스 뮤 d 한 값을 제곱으로 해서 승수가 되는 식에서 dt가 됩니다. 만일 d가 x 마이너스 y로 된 이 스트레스 마이너스 강도라고 하면, 그래서 d는 데비에이션 DEVIATION 차이라는 뜻입니다. d가 0보다 클 때 스트레스가 강도보다 또 크기 때문에 고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뮤 d가 뮤 x 마이너스 뮤 y로 시그마 d를 루트 시그마 x 제곱 플러스 시그마 y 제곱이라고 하면, 스트레스 강도 차이인 d의 분포는 평균인 뮤 d는 뮤 x 마이너스 뮤 y가 되고, 표시변자 시그마 d는 루트 시그마 x 제곱 플러스 시그마 y 제곱이 정규 분포를 하게 되고, 고장 발생 확률, 즉 d가 0보다 크게 될 확률은 다음과 같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강도 모델에서 이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유도되기 때문에 이 정의를 하는 출발점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 경우에는 스트레스에서 강도를 뺀 것을 D로 본 겁니다. D가 0보다 크게 될 확률은 이 확률 값을 구하기 위해서 D가 확률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화 정규 확률 변수로 바꾸기 위해 가지고 D에다가 뮤 D를 빼고 시그마 D를 나누면 이것이 바로 표준화 정규 확률 변수 U가 되고, 제로도 같은 형태로 바꾸면 뮤 마이너스 뮤 D, 제로 마이너스 뮤 D를 시그마 D로 나누면 이와 같이 돼 가지고 식이 되는데, 이제 이 왼쪽 부분은 이게 표준화 정규 확률 변수 U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 우측에서 뮤 D는 앞에서 본 뮤 X 마이너스 뮤 Y고, 시그마 D는 루트 시그마 X 제곱 플러스 시그마 Y 제곱이 되므로 이와 같이 식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대입하면 정규 분포에 의해서 확률 값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 강도 모형에서 중요한 것은 설계할 때 평균치뿐만 아니라 산포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품의 설계 시에 일률적으로 다음과 같은 안전율을 사용해 줍니다. 안전율은 평균 강도를 기대되는 그 스트레스의 최대치로 나누어서 구해지는 식이 됩니다. 통상 항공기에서는 안전율을 1.25 군용에서 1.5 민간용까지, 자동차에서는 1.3에서 1.6, 고층 건물인 철골 구조물은 2.5에서 3.0 정도의 안전율을 채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에 걸리는 스트레스와 강도의 비인 안전 개수는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이 밑에 있는 이 식을 이제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안전 개수는 M입니다. 이제 기계의 강도 평균이 뮤와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되는 정규 분포, 평균이 뮤와이고 분산이 시그마 y 제곱인 정규 분포에 따르고, N은 노멀 디스트리뷰션 정규 분포라는 뜻입니다. 이 기계에 걸리는 스트레스 평균이 뮤 x, 표준 편차가 시그마 x가 되는 이 정규 분포인 평균 뮤 x 분산 시그마 x 제곱인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따른다면 안전계수 M, 이것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여기서 ny, nx는 각각 표준화 정규 분포의 분위점 값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M은 뮤 x 플러스 nx 시그마 x를 분모로 분자는 뮤 y 마이너스 ny 시그마 y,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식이 됩니다. 그 예제 9.32입니다. 스트레스는 평균 뮤 x 1.13, 표준 편차 시그마 x 0.4이고, 재료 강도는 표준 편차 시그마 y 0.4, 그리고 nx 이퀄 ny 이퀄 2일 때 안전계수 m 1.31로 하고 싶다면 재료의 평균 강도 뮤 y는 얼마이며, 이러한 평균 강도의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스트레스가 강도를 초과할 확률은 얼마인가.
스트레스가 강도를 초과한다는 것은 바로 고장이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안전계수 M은 그 강도에 대해서는 시그마 y 마이너스 ny 시그마 y로 해서 구해집니다. 강도가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밑에 스트레스는 μx 플러스 nx 시그마 x로 된 이 부분은 밑에 분모는 스트레스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식이 되고, 데이터가 제시되어 있는 것을 이용해서 대입하면 이제 이 식이 되는데, 여기서 μy가 구해질 수 있습니다. μy가 3.33으로 구해집니다. 재료의 평균치는 3.33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트레스가 강도를 초과할 확률, 이는 D가 0보다 크게 될 확률이다 가 됩니다. 이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D가 확률 변수입니다. 이걸 표준화 확률 변수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려면 D를 μD로 빼고 시그마 D로 나눈 이 식이 바로 표준화 정규 확률 변수 U입니다. 그럼 제로 부분도 똑같이 제로 마이너스 μD 한 것을 시그마 D로 나눠서 변형이 되어야 되고, μD는 μx 마이너스 μy, 시그마 D는 루트 시그마 x 제곱 플러스 시그마 y 제곱이므로 이제 이 식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또 데이터를 대입하면 이와 같이 되고, 이는 U가 3.86보다 크게 될 확률로 되고, 이는 0.0001이 됩니다. 이를 더 귀한 정규 분포에 의해서 가지고 요 부분이 U고, 요 분위점입니다. 분위점보다 크게 될 B급 영역, 요 부분의 확률이 바로 D가 0보다 크게 될 확률로서 고장이 날 확률이다 하는 겁니다. 표준화 정규 분포 표에서 확률 변수 U 값이 3.86이 되는 요거보다 크게 될 확률이 0.0001이 된다는 겁니다. 예제 9.33입니다. 어떤 부품의 강도와 스트레스는 시간 t에서 각각 정규 분포에 따르고 그 평균치와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다. 시점 t에서 부품 신뢰도를 구하라. 강도와 스트레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 데이터입니다. 이때 강도 S와 스트레스 Q, 차를 D라고 하면 신뢰도는 이 경우에는 또 강도에서 스트레스 뺀 것을 D로 봤기 때문에 D가 0보다 큰 것이 신뢰도가 됩니다.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가 0보다 크게 될 확률이 바로 신뢰도가 되고, 이때 D는 확률 변수로서 표준화 정규 확률 변수를 바꿔야 확률 값이 구해질 수 있습니다. 정규 분포를 이용해서 확률 값을 구합니다. 이것은 확률 변수고, 이것은 표준화 정규 확률 변수고, U를 표준화 정규 확률 변수인데, 이 제로 부분도 표준화 정규 확률 변수를 변환하기 위해서 같이 바꿔줘야 됩니다. 0에서 μd를 빼고 이것을 시그마 d로 나눈 식이 돼가지고 바뀌지고, 여기에다가 데이터를 대입하기 위해 가지고 평균치차 μd는 μs 마이너스 μq로, 여기서 S는 강도입니다. Q는 스트레스고 1200이고, 표준편차 시그마 D는 루트 시그마 S 제곱 플러스 시그마 Q 제곱로 해서 구해지고, 이 두 개 값을 위에 대입해 가지고 구하면 U가 마이너스 2.68보다 크게 될 확률로 되고, 이는 전체 1에서 μ가 마이너스 2.68보다 작게 될 확률을 뺀 것과 같습니다. 이 값은 표준화 정규 확률이기 때문에 정규 분포 표로부터 이 값이 구해집니다. 0.9963이 됩니다. 이와 같이 여기서 D를 이 경우에는 이제 강도에서 스트레스를 뺀 것을 D로 본 겁니다. 앞에 본문 내용에서는 또 반대로 해가지고 했고, 반대로 해가지고
이거 D가 0보다 크다 되면 이거는 고장 날 확률이 돼 가지고 또 달리 되는 겁니다. 이거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FMEA를 보도록 합니다. FMEA는 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의 두 문제입니다. 실패, 유형 및 영향 분석 두 문제입니다. FMEA 발전과 의의입니다. FMEA 즉 고장 영향 및 영향 분석, 신뢰성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고장을 다루기 때문에 이걸 고장 영향 및 영향 분석 이렇게 하는데, 또 이걸 달리 실패 유형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번역되기도 하고 다른 또 용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이런 1950년대 초에 미국의 구라망 항공사가 개발한 것이 시초로서 보텀업, 즉 상향식에 의한 분석을 하는 것이 특징이 되고, FMEA 양식은 밀리터리 스탠더드 1629101에 따라 실시됩니다. FMEA는 기능이나 품질 등의 실패 유형 및 영향 분석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페일리어가 실패하기 때문에 이제 요 실패 유형이라는 것이 가장 이제 표준적인 번역인데, 실내성에서는 이걸 고장이라 하기도 한다 이겁니다. FMEA 목적은 설계 약점에 따라 미리 발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나아가 개발비 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등을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FMEA 종류로는 개념 FMEA와 설계 FMEA와 공정 FMEA 등이 있습니다. FMEA 효과는 시스템 신뢰성 향상, 고장 감소, 불량 감소, 비용 절감 등에 기여합니다. FMEA 실시 절차입니다. 실시 절차는 완전하게 이해하고 암기까지 반드시 돼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첫째, 순서일로서 시스템 서브 시스템의 구성과 임무를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순서일로서 시스템 서브 시스템의 분석 레벨을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별 블록을 결정하고, 이어서 신뢰성 블록들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블록별 고장 모드를 열거하고 검토하고, 암기법은 구입, 레기신, 모선, 원기, 평대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뭐 자다가도 깨면 바로 이거 나올 수 있도록 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 순서역은 FMEA의 효과적인 고장 모드 선정, 그 다음에 선정된 모드에 대한 추정 원인 열거, 그 다음에 FMEA 용지의 요약 기입, 그 다음에 고장 등급 평가 및 결과 정리, 시스템의 클래스 이 뜻입니다. 시스템의 고장이라는 의미가 씌었습니다. 그 다음에 고장 등급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과 개선 제안을 하도록 하는 구, 임, 레기신, 모, 선, 원기, 평대까지가 이제 순서입니다. 제안 내용에는 설계 변경과 대책 및 개선 제안 내용에는 설계 변경과 고신뢰성 부품 채용과 신뢰성 관리 절차 변경과 시험 및 검사 절차 변경 등이 있습니다. 순서 1에서 시스템 구성은 시스템은 서브시스템으로 구성되고, 서브시스템은 컴포넌트로 구성되고, 컴포넌트는 조립품으로 구성되고, 조립품은 부품으로 구성되는 이 5단계로 구성이 됩니다. 순서 8에서의 FMEA 표, 이것은 또 번호, 대상 품목, 기능, 고장 모드, 추정 원인, 영향, 구체적으로 서브 시스템에 또는 시스템에, 고장 금지법, 고장 등급 평가와 등급, 대책 이렇게 구성됩니다. 그리고 FMEA 표 실시 사례는 표 9.11에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요 표 구성도 시험에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표도 어떻게 구성되는지 이거 필요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범품, 기모원, 연금평등대 이렇게 됩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시 사례가 표 9.10이라는 게
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상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 브레이크 시스템의 FMEA로서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번호와 품목, 기능, 모드, 추정 원인, 영향, 고장 금지법, 평점, 등급 대책 해가지고 번품 기모원 연금평등대 이렇게 됩니다. 항목이 이거 꼭 기억하도록 해야 됩니다. 다시 앞으로 가겠습니다. 9.11이라는 게 방금 본 그 표입니다. 그 표상에서 이 항목 꼭 이해하고 요 암기까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고장 등급 결정 방법입니다. 고장 등급 결정 방법에는 고장 평점법과 치명대 평점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고장 평점법입니다. 고장 평점법의 평가 항목으로는 5개 평가 항목인 C1부터 C8까지가 있고, 이들 평가 항목에 의해서 시스템 평가 등급인 C에서는 다음 식으로 구해지고, C1부터 C3 평가점은 또 표 9.8에 제시되어 있는데, C1부터 C8까지를 다 곱해서 5성근으로 합니다. 또는 요 5개 곱한 값에 대한 5분의 1을 승수로 하는가, 이게 바로 C에서 됩니다. C1, C2, C3 평가점으로서 C1 이거 시험 대비 요령은 이 표 전체를 뭐 다 이렇게 암기하는 건 아니고, C1은 뭘 평가하는 거다는 것, 고장 영향 크기를 나타내는 이게 그 기호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만점은 10점이다 하는 것. C2는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범위로서 만점은 10점이다. C3는 고장 발생 빈도로서 만점은 10점이다 하는 거,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5개 지표가 있는데 크, 시, 빈, 고장 방지 발견 방법과 신규 설계 정도를 해서 크, 시, 빈, 방신 5가지입니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해서 시스템 고장 평점이 CS를 계산한 다음에 표 9.9에 의해 가지고 고장 평점에 대응한 고장 등급이 결정됩니다. 하필 이때 C4는 고장 방지 가능성, C5는 신규 설계 정도를 각각 의미합니다. 그래서 크, 시, 빈, 방신 5가지인데 그 5가지는 필히 암기를 해야 됩니다. C에서 했다는 고장 등급으로서 이것도 암기가 돼야 됩니다. 7점 이상 10점까지는 1등급, 그 다음에 4점 이상 7점 미만은 2등급, 그 다음에 2점 이상 4점 미만은 3등급, 2점 미만은 4등급을 해가지고 등급이 이렇게 4개로 나눠진다는 것. 그리고 이 등급 구분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숫자들은 2와 4와 7와 10이라는 것. 요거 중요합니다. 이거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 그리고 이런 거는 이해만 해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암기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한편 이상과 같은 고장 평점을 계산하지 않고 간단히 임무 달성에 중점을 두어서 표 9.7과 같이 고장 등급을 결정하는 경우에, 즉 간단 평가법이 있는데 고장 등급으로서는 1부터 4등까지가 있고, 1은 치명고장, 2는 중고장, 3은 경고장, 4는 미소고장으로 됩니다. 치중경미로 됩니다. 고장 등급 1, 2, 3, 4 치중경미. 판단기준 1등급은 인명 손실, 이게 중요하고, 또 임무 수행이 아예 불능한 것. 2는 임무의 중대 달성 불가. 3은 임무의 일부 달성 불가. 4는 영향은 전혀 없고 뭐 강가 대상 뭐 이런 것이 대상이
되는 판단 기준이고, 대책 내용은 1등급은 설계 변경 필요하고, 2등급은 설계 재검토, 3등급은 설계 변경은 불필요하고, 4등급은 설계 변경은 전혀 불필요하다 하는 대책입니다. 요 대책까지 요 표는 완벽하게 이해돼야 됩니다. 이해되고 또 기억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FMEA 이해를 돕기 위해서 브레이크 시스템을 대상으로 상세 시스템 분해해서 시스템에 잠재해 있는 불합리 및 트러블을 적출하는 것을 FMEA 실사례에 의해서 예로 들어보기로 합니다. 그림 9.16은 기능별 실효성 블록입니다. 크게 페달 기능과 유압 기능, 브레이크 기능으로 되어 있는데, 이 구성을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하는 것을 실효성 블록도라고 합니다. 우선 브레이크 시스템은 크게 페달과 유압 장치와 브레이크 3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페달을 밟음에 따라서 유압 장치가 작동하고 그 브레이크가 걸려서 시스템이 정지합니다. 이것을 실내성 블록도로 나타낸 것이 앞에 그림 9.16이 됩니다. 다시 FMEA 실절차에서 기술된 순서로 표 9.11에 FMEA 표를 작성했습니다. 제시된 사례의 FMEA 실시를 하기 위한 순서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구입 내기신 모선 원기 평대 이 순서로 진행됩니다. 순서 1로서 시스템, 서브시스템 구성 및 임무 확인입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서브시스템 분석 레벨 결정. 이 경우에는 컴포넌트 레벨. 컴포넌트라는 것이 단위 설비를 말합니다. 단위 설비. 순서 3, 기능별 블록 결정입니다. 다음 3가지의 기능별 블록도로 나옵니다. 브레이크, 페달의 기능, 유압 장치 기능, 브레이크 기능 3개로 구분합니다. 순서 4로서 신뢰성 블록도 작성입니다. 그림 9.16에 도시하는 바와 같이 기능별 신뢰성 블록도로 상세하게 나타납니다. 그 다음 순서 5는 블록별로 고장 모드 열거입니다. 5개 고장 모드 중에서 여기서는 일부만 나타냈고, 순서 6은 FMEA의 효과적인 고장 모드로서 중요 항목을 선별하도록 하는 결과로서는 또 표에 기입합니다. 그 다음 선정된 고장 모드에 대한 추정 원인이 열거입니다. 고장 모드에 대한 5 추정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주요 추정 원인을 FMEA 추정 원인란에 기입합니다. 그 다음 FMEA 용지에 요약 기입합니다. 표 9.11은 FMEA 표 일부로서 페달, 유압, 브레이크, 슈만 나타냈습니다. 순서로서 고장 등급 평가 및 결과 정리, CS와 등급을 평가하도록 합니다. CS는 구하는 식에 의해서 합니다. FMEA 표 해당란에 기입하고, 그 다음에 고장 등급이 높은 것에 대한 대책 및 개선 제안을 하도록 합니다. FMEA 표 해당란에 기입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이 순서 이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구입, 내기신, 모선, 원기, 평대. 이 순서 1에서 10에 따라 작성된 FMEA 표 사례는 표 9.11이고, 이 표에서 고장 평점법은 C1과 C3라는 2개만 사용되어 있기 때문에 이 2개를 꼽아가지고 재고권을 하면 됩니다. 만약에 C1, C2, C3 3개가 활용되었으면 3선건, 4개가 활용되었으면 4선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려지는 겁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의 FMEA 일부로서 지금 사례입니다.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표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요걸 잘 파악하고 암기까지 돼야 됩니다. 번호가 있고 대상 품목, 그 다음에 기능, 고장 모드, 추정 원인입니다. 이것은 추정 원인. 실제로 났던 것이 아니고 추정되는 원인. FMEA는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분석하는 기법이 되기 때문에 추정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향은 이것이 시스템, 서브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준다, 시스템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장 금지법이 있고, 고장 평점은 5가지가 있는데 크, 시, 빈, 방, 신.
5가지인데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만 사용되었습니다. C1과 C3만 사용되었습니다. 고장 등급 1, 2, 3, 4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는가 하는 겁니다. 이 점수에 따라서 이 고장 등급이 나옵니다. 대책이 나오도록 한 표입니다. 항목 구성, 보험품 규모원, 연금평등대가 됩니다. 그 다음 참고로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 RPN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리스크 프라이오리티 넘버, 위험 우선수로서 심각도와 그 발생도, 검출도 이 세 개의 곱입니다. 심발금 세 가지입니다. 심각도는 영어로 시베리티, 영향도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고장 영향을 나타내는 정도, 발생도는 occurrence 해가지고 발생 빈도라고 하는 거, 이것은 발생도로서 고장 원인 메커니즘과 관련됩니다. 검출도 이것은 디텍션 해가지고 D인데 현재 설계관리 고장 검출법에 관해서 각각 관계되는 평가 해당되는 용어들입니다. 심각도, 발생도, 검출도 이거를 각각 1에서 10점까지로 점수를 부여하고 이를 곱한 수를 RPN으로 합니다. 이 RPN 수치가 높으면 개선 우선순위가 높습니다. 특히 RPN이 100을 넘는 경우에는 개선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100 이내로 떨어지도록 해야 됩니다. 이 실무에 쉽게 적용하기 위해서 원래의 FMEA 표에다가 응용해서 RPN에 의한 개선 명령을 추구하고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게 규격에 나오는 건 아닌데 이제 이론적으로 이렇게 또는 실무적으로 개발되어서 쓰는 것인데 이게 시험에 잘 나오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 치명도 평점법이 있습니다. 표 9.12와 같이 고장 영향 크기에 따라서 평점을 구하고 다음 식에 의거해서 치명도 평점 C2를 구한 후에 이 점수에 대응해서 고장 등급을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치명도 평점 C2는 F1, F2, F3, F4, F5 5개 곱입니다. 표 9.12는 고장 영향 크기에 따른 평점 F1부터 F5까지가 있는데 이제 이 내용은 다행히 크시, 빈방시인 해가지고 앞에 나왔던 거와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표를 대비하기 시험 관점에서의 이 대비 요령은 이 5개가 각각 뭘 의미한다는 것, 즉 크시, 빈방시인 이걸 알아야 되고 개수가 이게 만점이 몇 점이라는 것. F1은 5점 만점, F2는 2점 만점, F3는 1.5 만점, F4는 또 1.3 만점, F5는 1.2 만점을 해가지고 그어진다는 것. 요 세부적인 거지는 몰라도 그게 시험 대비 요령입니다. 치명도 평점 C에 대응하는 고장 등급은 표 9.3에 의거해서 결정됩니다. 치명도 평점 C2에 대응하는 고장 등급으로서 고장 등급은 4개 등급이 1, 2, 3, 4가 있고 치명도 평점 C2가 고장 등급 1등급 3 이상, 2는 1.0 초과 3 미만, 3은 1.0이고 4는 1.0 미만으로 된 기준입니다. 이 표에 있어 가지고 기억해야 될 부분은 3과 1이 이용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도 기본적으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 대비 요령에서. 그 다음 치명도 해석법 FMECA입니다. 치명도에서 크리티컬리티 어널리시스란 FMEA를 실시한 결과 고장 등급이 높은 고장 모드가 시스템이나 기기 고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정량적으로 계산하고 즉 수치적으로 계산하고 고장 모드가 시스템이나 기기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치명도 해석법은 밀리터리 스탠다드 1629, 102 규격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FMEA에다가
FMEA에다가 치명도 해석을 포함시킨 것을 FMECA다. 크리티컬리티가 더 들어간 FMECA다 라고 합니다. 고장 등급이 1 또는 2인 고장 모드 일람표를 작성하고 이들 각각의 고장 모드별 치명도 지수를 다음 식에 의해서 계산합니다. 치명도 지수 CR은 시그마 I 있고 1부터 N까지 알파, 베타, 카파 A, 카파 E, 람다 G, T, I가 됩니다. CR은 치명도 지수라는 기호로 쓰이고 있고 I는 구성품의 치명적 고장 모드 번호고 1부터 N까지 중에 한 개 숫자입니다. 카파 A는 운용 시 고장률 보정 개수, 카파 E는 운용 시 환경 조건 수정 개수, 그 다음에 람다 G는 기준 고장률, T는 임무당 동작 시간 또는 운용 시간, 알파는 람다 G 중에서 당해 고장이 차지하는 비율, 즉 고장 모드 차지 비율, 베타는 당해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에 치명적 영향이 발생할 확률, 즉 영향 확률, 갈로 내는 이제 기여율을 나타낸다로 되는 의미입니다. 위식을 봐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치명도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정량적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장 데이터를 수집해서 고장률을 명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따라서 신규로 설계된 설비나 제품 평가에는 데이터가 빈약한 문제로 인해서 FMEA만 실시하고 FMECA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